반갑습니다. 해당 토플 라이팅 영상은 혼자 토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게끔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장 강의나 인강을 들으실 수 없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많이 글을 써보는데 시간을 투자하곤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쓴 글이 맞는지 틀린지 확신할 수 없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험 준비를 포기하거나 막막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가곤 합니다. 해당 영역은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오답은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간략하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목표 점수를 세우고 쫓기보다는 공부를 시작하기 앞서 최우선적으로 각자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영어에 대한 친숙도, 시험 응시, 경험 유무, 시험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 등등 우린 모두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 거부감이 있거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학생분들에게는 최소한의 시간과 에너지 투자를 통해 20에서 23점 정도의 점수를 쉽게 얻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미 공부해본 경험도 있고 시험도 치러본 적이 있으나 시험 점수가 정체되어 있는 학생분들에게는 정확한 문제점 진단 그리고 수정 방안 제시를 통해서 손쉽게 고득점의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국어로도 글을 쓴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노력 없이 영어 실력의 향상, 글쓰기 실력의 향상은 솔직히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라이팅 영역의 득점은 영어 실력과 항상 비례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영어 실력은 reading comprehension, listening comprehension 영역에서 발휘됩니다. 한국말을 잘한다고 해서 논술을 잘 쓰기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글쓰기 익숙하지 않다면 라이팅 영역은 당연히 쉬운 영역은 아닙니다. 국문으로 짧은 시간 안에 글쓰기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본다면 아마도 좋은 방법이 쉽사리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어를 잘 못한다고 해서 좋은 라이터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단기간 내 시험 준비를 위해 모델 에세이를 암기하고 활용을 해서 좋은 라이터로서 포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부의 목적을 단순히 점수 획득만으로 한정한다면 처음 시작하던 이전 공부 경험이 있던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점수를 더 쉽게 얻도록 정확한 방법론을 제시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역은 전반의 통합형, 후반의 독립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약문을 쓰는 전반의 통합형보다는 개인의 생각을 전개하는 후반의 독립형을 일반적으로 학생분들이 더 어려워하다 보니까 해당 영상에서는 독립형 유형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형 준비를 위해 우선 우리는 정확한 시험 문제 구조, 채점 요건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글을 쓰기 위한 방법론과 시험을 더 쉽게 준비하게 도움을 주는 유연한 템플릿이 필요합니다. 유연한 템플릿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나중 슬라이드 화면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 화면을 함께 보시죠. 항상 좌측에 디렉션과 문제, 그리고 오른쪽 공간에 30분 동안 글을 쓸 수 있는 화면이 주어집니다. 디렉션 내용을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던 공통적으로 30분의 시간 그리고 불필요한 감점을 피하기 위해서 적어도 300단어 이상의 글자 숫자를 요구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질문들이 출제가 되는가 화면을 통해서 총 3개 다른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읽어보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제를 읽어주세요. 근데 만약에 화면 보실 때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은 이 해당 문제 화면 잠깐 멈추시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많은 학생분들이 겪는 문제는 분명 출제자는 각기 다른 전개를 필요로 하는 3개의 다른 문제 유형을 출제를 하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구분 없이 무작정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3개의 다른 시험 문제 유형 구성을 보실 수 있는데 한 문제씩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찬성한다면
학생들은 수업이 없을 때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반대한다면은 수업이 없을 때 굳이 봉사활동에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해당 문제를 찬성하던 반대를 하던 당위성을 표현하는 글을 써야만 합니다. 두 번째 문제를 찬성한다면은 시골이 도심보다 아이들이 성장하기 좋다. 반대한다면은 도심이 시골보다 아이들이 성장하기 좋다. 해당 문제를 찬성하던 반대하던 두 요소 간의 비교를 포함하는 글을 써야만 합니다. 세 번째 문제를 찬성한다면은 옷을 입는 방식은 개인의 성격을 드러낸다. 반대한다면은 옷 입는 방식은 개인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는다. 해당 문제를 찬성하던 반대하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써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은 출제자는 주장문, 비교문, 설명문 총 3개 다른 유형 중 하나를 우리에게 쓰게 할 것입니다. 이제 채점 기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2개 사항을 화면에 띄웠는데요. 우선 최우선적으로는 묻는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글의 구성 및 전개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묻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시험장에 가서 문제만 찬찬히 잘 읽으면 됩니다. 오히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글의 구성 및 전개 부분입니다. 전장에서 보신 것처럼 3개의 다른 시험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문, 비교문, 설명문 모두 기대되는 글의 전개 순서가 존재합니다. 학생분들이 글의 구조는 무시한 채 아이디어의 참신함, 글의 논리, 표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스스로가 보여주고 싶은 사항이 아니라 채점자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을 보여줘야지만 그만큼 원하는 결과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각 문제가 요구하는 글의 전개 순서만 충분히 숙지하고 시험장에 간다면은 걱정하는 것보다는 손쉽게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의 전개 순서, 사실 글이 복잡할 것도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화면 속 그림과 같이 국문의 전개 순서와 영문의 전개 순서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문은 보통 미괄식으로, 영문은 보통 두괄식으로 글이 전개가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채점자가 기대하는 사항은 당신의 모국어와 상관없이 영문으로 글 전개 순서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국문의 전개를 잘 영작한다고 좋은 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를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잠깐 읽어주세요. 해당 문제를 찬성한다면은 컴퓨터 게임스가 허용되어야만 한다. 반대한다면은 컴퓨터 게임스가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도일 것입니다. 해당 문제를 찬성하고 스트레스 해소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글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사항은 똑같은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글을 써도 국문과 영문에서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는가 이를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선 국문의 글 전개를 영작한 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읽어보세요. 내용 보시면은 오늘날 아이들이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 상황 설명이 줄을 이루고 마지막 부분에 주장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글이 끝납니다. 물론 화면 구성을 위해 제가 글을 좀 짧게 작성을 해두었는데 이 글이 왜 채점자의 기대에서 벗어나는가 의아한 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이제 영문 글 전개를 보여드릴게요. 잠시 읽어보세요. 영문은 보편적으로 본론 단락 첫 번째 문장에 명확한 글쓴이의 주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상황 설명에서 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컴퓨터 게임스를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가 첫 번째 문장을 증명하는 설명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두 글의 차이가 확연히 이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찌 보면은 너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토플 에세이는 해당 에세이 토픽을 어떻게 이해하며 그에 맞는 논리 전개가 이루어지느냐에 중요도가 있습니다. 국문과 영문의 글 전개 순서는 같지 않습니다. 두 언어의 차이를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짧은 기간 안에 쉽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글쓰기 실력의 향상이 아닌 단기간 내 암기를 통한 채점 기준의 공략에 목표를 두어야만 합니다. 독립형 영역은 개인의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추후 영상을 통해서 시험장에서 주되게 쓸 수 있는 몇몇의 브레인스토밍 가능한 아이디어를 미리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단락을
손쉽게 완성할 수 있는 짧은 템플릿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영상 초반 유연한 템플릿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잠시 썼는데요. 단순 몇몇 모델 에세이 암기를 통해서는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량을 직접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그만큼 영어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공부 전략은 주장문, 비교문, 설명문, 문제 유형에 따라서 상황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3개의 짧은 템플릿을 암기, 그리고 아주 적은 분량만 스스로 직접 글을 쓰는 것입니다. 글의 분량이 조금 많다 보니까 화면을 잠시 정지하고 전체 내용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의 내용을 잠시 읽어보시면은 문제에 맞는 브레인스토밍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많은 분량을 템플릿이 그리고 시험 문제가 채우고 있습니다. 학생분들은 한편에 온전한 글을 쓰기보다는 본론 1번, 2번 단락에 동그라미 처리된 예시 공간만 채우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스스로 필요로 하는 점수에 따라 화면 속 빈 동그라미 공간만 누군가는 좀 허술하다고 하더라도 틀리지 않고 쉽게, 누군가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채우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서 주장문,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독립형 시험의 준비를 위해 무작정 많이 쓸 필요도, 너무 많은 문제를 풀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정확한 문제 유형의 구분, 그리고 각 유형에 맞게 무엇이 채점자가 기대하는 사항인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에 맞춰 필요한 사항만 준비한다면 어렵지 않게 시험 치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은, 혹은 영어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 몰라 갈팡질팡하다가 시험 준비를 포기하곤 합니다. 추후 지속적으로 업로드될 영상을 통해 해당 시험에 꼭 필요한 사항과 개인의 약점을 보완하여 시험 준비 기간을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글쓰기에 신속도가 높은 학생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십니다. 진짜 이 정도만 써도 되나요? 학교에서 쓰는 글과 너무 달라요. 이런 질문들을 주시는데, 정답이 없는 주관식 시험을 함께 준비해야 하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사항과 그간 알고 있던 사실이 같지 않다면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긴 시간을 들여서 개인의 지식을 확인하는 글쓰기와 짧은 시간 동안 글의 구성 요건에 대해 아는가 확인하는 1차 드래프트는 완전히 다른 글이고 요구되는 완성도도 같지 않습니다. 고득점을 필요로 하는데 점수가 정체된 학생분들은 개개인에 맞는 문제점 파악, 그리고 솔루션 제공을 통해서 추후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점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정확히 파악하고 제 설명을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불필요한 시간 에너지의 낭비 없이 시험을 준비하고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험에서 요구되는 글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